지금 라이브가 왜 안 되죠? 나가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교육 학회와 함께하는 윈도우즈 10 in 클래스룸 웨비나 3일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주환 선생님과 조기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언택트 시대, 선택은 마이크로소프트, MS 엣지 팁과 팀즈 미팅 장점, 브라우저 및 화상 수업 서비스 비교 분석. 제목이 너무 길은데요. 이렇게 긴 제목으로 해서 제목만큼 알찬 내용으로 조주환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조주환 선생님은 서울 묵동초등학교에서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주환 선생님 바로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묵동초등학교 교사 조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현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상 수업 서비스와 비교해서 저 MS 팀즈 미팅이라고 해서 MS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점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수업 도구가 되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MS의 브라우저인 엣지 브라우저의 장단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3월에 미리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 바뀐 부분과 그래서 거기에서 또 팀즈 미팅도 굉장히 개선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비교 분석을 드린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의 추천 기능과 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실시간 화상 서비스 비교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실시간 화상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학기에 전면 등교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면 등교했을 때 실시간 화상 수업은 사용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학급 관리라든가 학습 관리, 그 다음에 협업 문서, 뭐 설문 피드백 등은 그대로 사용되던 게 더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화상 서비스 비교에서 서울 지역의 원격 수업 플랫폼 점유율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사용되고 있는 화상 수업 서비스 현재를 어떤 기능과 상태를 좀 비교 분석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어떤 화상 수업 기능과 서비스가 전망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브라우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월하고 3월에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격 수업 플랫폼 점유율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플랫폼별로 조사한 게 아니라 뭐 실시간 화상 수업까지 다 합쳐서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이학습터가 가장 많이 사용될 줄 알았는데 조금 줌보다 부족하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밴드, EBS, MS 팀즈가 이렇게 뒤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EBS 온라인 클래스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줌도 역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하고 온라인 클래스가 거의 같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또 줌이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초중고 원격 수업 플랫폼 점유율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이 느껴졌는데 굉장히 비율이 조금 저조하고요. 오히려 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아마도 접근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뭐 가입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교육기간 40분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줘가지고 수업에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기능 또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6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기능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공유 화질이나 음질, 그 다음에 사람들 트래픽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안정성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독보적이던 줌이 이제 7월 31일까지 교육 계정 40분 제한을 이제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찾고 계신데 그 대안으로 접근성이 좋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능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줌의 어떤 두 가지 줌은 사실 브라우저 내장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데요. 그에 맞춰서 팀즈 미팅도 스탠드얼론도 되고 브라우저 내에서도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미리 저희 참고할 만한 저희 원고하고 주소를 조금 채팅창에 올려주십사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이 빠뜨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블로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줌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까지 살펴보시면 거의 이제 기능이 동일해졌다는 거. 다만 이제 유료화 정책에 의해서 몇 가지 기능이 막혔다는 거.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리 공유에 있어서 탭만 가능한 점. 그래서 특수한 어떤 사운드 카드 같은 거를 쓰셔가지고 이제 모든 소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하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렇게 4종류라는 거 조금 눈여겨보실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테넌트 구성이 어려워서 그렇지 유료와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팀즈 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즈가 다른 서비스에서는 하지 않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화상 수업의 피로감을 극복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린 학생들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팀즈 미팅 MS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쓰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저희가 이제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어떤 학생 전체를 가입시키기보다는 학생들 계정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될 텐데요. 뭐 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미팅이라든가 구글 미트, 뭐 웨이론 이 4가지는 학생들 계정 가입 없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학습터하고 EBS가 이제 조금 회원 가입이 된 친구들만 이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화상 수업 서비스는 더 이렇게 추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는 학교들은 별도의 아마 화상 수업 서비스를 더 마련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면 등교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에 참가시키는 것을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것을 바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아마 브랜디드 러닝이나 아니면 LMS 기능이 이제 탑재된 서비스들을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다 이제 흩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통합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공교육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기관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서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짜여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만 봤을 때 어떤 서비스들이 조금 필요를 하냐 했을 때 바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운영 예산, 아마 지금 뭐 준유료 예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전면 등교가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운영 예산 내에서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조금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 방법이 쉬웠으면 좋겠다. 뭐 설치라든가 이런 게 부담 없이 간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인증 방식에 있어서 출석 기능, 회원 등록이 없어도 누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참석했는지를 나중에 통계라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수업 시간 40분에 맞춰서 하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조금 제한이 없는 사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급별로 인원수가 한 4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일단 한 40명 정도 되고 특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학생들을 하나면에서 보면서 관리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걸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를 지원하면서 접속자 하나면 보기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수업 기능에 있어서 화면하고 소리 공유는 필수고 그다음에 녹화 기능도 필요하고 그룹 소모임, 발표, 토론, 토의 가능한 이렇게 소모임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퀴즈와 설문, 그다음에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화면 공유 주석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책상 한두 개는 뭐 유료라든가 이렇게 조금 차후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 메신저 기반의 MS 오피스 365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이제 학교나 아니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팀즈를 썼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볼 때 굉장히 편리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기업들이 팀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MS의 강력한 개인정보나 보안성도 있고요. 그래서 원격 업무에 강력한 협업 솔루션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원격 화상 수업 서비스로 마이크로 팀즈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학교에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접속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독립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이제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 계정만으로 개설을 하시고 학생들이 접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을 만들지 않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테넌트를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금 학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요. 계정만 받아두고 선생님들 계정을 실행시켜서 학생들은 그냥 접속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즈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시 접속자가 350명에서 800명, 1000명, 라이브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2만 명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고요. 한 화면에 49명씩 볼 수 있는 듀얼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지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팀즈 미팅 기능은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럼 팀즈 미팅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능은 바로 화상 수업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가장 먼저 함께 모드라고 투게더 모드라는 걸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피곤한 이유가 실제로 말하는 것과 다른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환경을 사람들과 직접 대면한 것처럼 이렇게 갤러리 뷰가 아니라 함께 모드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 갤러리에서는 49명까지 한 화면에 볼 수 있어서 여러 명을 볼 때는 좋지만 어떤 피곤함은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투게더 모드라는 거를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신이 보여지면서 어떤 제스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손동작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배경을 날려놓고 배경을 주최자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모드를 말하는데요. 이 모드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두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실제 앉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적고 그다음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소규모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지금 팀즈 미팅 업데이트를 하시면 직접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팀즈 미팅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소규모 회의실인데 요 회의실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학생들 할당하고 수동 할당하는 게 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 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직접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외부에서 회의실들, 소회의실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라든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말 얼마 전에 인제 불과 업데이트 된 건데요.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각 회의실별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고요. 학생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컨트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요 소회의실 기능이 강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팀즈 미팅의 새로운 기능이 인제 발표자 모드라는 건데요. 발표자 모드를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강의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팀즈 미팅에서는 그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서 배경 없이도 이렇게 배경을 날리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앞에 발표자를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발표자 모드로 하려고 했더니 아직 지금 오늘 진행되는 건 이제 팀즈 라이브 이벤트를 사용한 거라 아직 업데이트가 덜 돼 가지고 이렇게 발표자 모드가 없어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요 발표자 모드는 현재 하나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2개 더 지원을 해서 뭐 정말 뉴스처럼 발표하는 것과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모두 3가지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즈 미팅은 다른 서비스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엣지 브라우저에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자 모드도 사실은 이제 줌은 PPT 모드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뒤에 PPT를 띄우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화면 공유를 바로 발표자 모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줌이 금방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 모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린 스크린 없이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발표자 모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즈 미팅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가상보기라든가 아니면은 소규모 그룹 구성들을 팀즈 미팅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컨트롤하고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점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와 비슷한 실시간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갤러리 모드에서 누가 말했을 때 이렇게 말풍선처럼 올라오는 기능 이런 것도 채팅 버블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앞서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이제 아마도 윈도우 10 다음 시간에 화이트보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화이트보드 여러 명이 접속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연구하고 업데이트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라우저는 사실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게 바로 브라우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쉽게 쓰는 거. 그런 면에서 MS가 조금 많이 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파이어폭스가 한 20% 크롬이 그 이하였고 막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크롬이 거의 70%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롬이라는 게 이제 구글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폐쇄적인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했을 때 도태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크롬에 이제 근간이 된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오픈 소스로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어떤 닫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소스를 모아서 그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고도화를 시켜서 나온 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은 브라우저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다 모르니까 사실은 엣지와 크롬이 거의 비슷하고 뭐 웨일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도 비슷하고 삼성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뭐 오페라도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 많은데 그 이유가 다 오픈 프로젝트인 크로미움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브라우저 6종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이 브라우저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도 대부분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뭔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브라우저를 뭘 썼냐? 뭐 익스플로러, 구형 익스플로러 쓰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크롬이라든가 엣지를 추천을 하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또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가장 점유율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크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플랫폼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70%인 점유율 70%인 브라우저와 뭐 5%, 4%인 거와는 차이가 많이 클 수밖에 없어서 되도록이면 어떤 브라우저를 쓰는 게 좋으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브라우저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는 이제 초중고 서울에서 사용한 플랫폼 그 점유율인데요. 이건 이제 세계와 국내 브라우저 시장입니다. 여기 세계 브라우저 점유율을 보시면요.
크롬이 67%고요.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 삼성 인터넷, 오페라 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파리를 제외하고 사파리와 파이어폭스를 제외하고 크롬과 엣지, 삼성 인터넷, 오페라는 다 크로미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프로젝트 기반의 고도화된 브라우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넘는 것들이 다 바로 크로미움 프로젝트 기반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내도 크롬이 55%나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도 크로미움 기반으로 개발된 브라우저고요. 그래서 사파리, 웨일,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순서입니다. 웨일도 크로미움 프로젝트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엣지가 크로미움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선 지가 지금 2020년도에서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정화가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우저의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해 드리면은 어떤 이제 크롬부터 보시면은 이제 브라우저 엔진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삼성도 엔진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각 회사별로 차별화된 고도화 방법들은 따로 이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구글이 자사 기능을 이제 조금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말이 많긴 한데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지금처럼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이 크롬 브라우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고 그 브라우저를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라우저 전쟁이다. 실시간 화상 서비스 자체도 브라우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브라우저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운영 체제를 지원을 하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동기화라고 그래서 PC에서 사용하던 게 모바일에서 바로 연동이 되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는데 비밀번호를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기억해주고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고 유출이 되지 않게 얼마나 잘 관리해주냐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검색이 얼마나 잘 되냐 검색의 이제 옵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 중에 탭 브라우징이라고 그래서 브라우저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탭을 열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가는 것들을 이제 마크해 두는 북마크, 그다음에 자주 입력하시는 문구들을 입력하는 자동 입력, 맞춤법 검사, 웹 확장 기능 같은 것들을 세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오늘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브라우저들도 아까 실시간 서비스가 평준화된 것처럼 많이들 거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엣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사용하기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브라우저별로 내가 자주 쓰는 어떤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한 브라우저만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한 두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엣지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필과 회사 프로필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없고요. 어떤 회사에서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됐다는 이런 오해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엣지의 장점. 엣지의 장점은 윈도우 10과 가장 잘 맞는 브라우저다. 그래서 윈도우 헬로우 기능, 그다음에 디펜더 보안 서비스와 가장 잘 연동이 되고요. 특히 윈도우에서 계정을 사용해서 뭐 아동 보호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동 보호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데요. 아동 전용 브라우저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팀즈 업무 학습 지원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암 디바이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엣지 브라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새 탭이라든가 스피드 다이얼처럼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탭을 가로로 놓는 게 아니라 세로로 놓을 수도 있는 세로탭 기능도 있고요. 즐겨찾기 기능, 크롬에 있는 걸 가져오고 엣지에 있는 걸 크롬으로 보낸다든가 다른 브라우저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테마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모드라고 해서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 어린이 모드로 엣지를 바꾸면 어린이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 보안이 철저한 브라우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국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곧 국내에 도입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확장 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미움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의 특징인데요. 크롬에 있는 확장 앱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 계정과 연동되는 이런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는 특정한 확장 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미움 기반의 웹스토어 확장, 그 다음에 엣지만의 또 윈도우 스토어도 있고요. 그래서 크롬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장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영상, 스트리밍 영상을 볼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엣지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드렸던 참고 링크를 드렸던 블로그인데요. 여기 세계 점유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라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넷플릭스 스트리밍 해상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K를 지원하는 건 엣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에서 넷플릭스를 보실 때 가장 좋은 화질로 보시려면 엣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오페라는 720이 최고 해상도고요. 그래서 4K 이상 지원되는 건 엣지밖에 없다는 거를 이번 제가 엣지 어떻게 보면 소개시켜를 드리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이 실제 지원 해상도는 넷플릭스에서 테스트 패턴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K가 된다는 것은 이제 3800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뭐 수업에 활용하실 때도 가장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엣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의 이제 사용 팁을 이렇게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크게 엣지의 사용 팁을 세 가지로 보자면, 나한테 맞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테마로 아니면 브라우저 동기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구글이 가장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사용자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죠.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용자 추적이라든가 정보들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데 엣지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가 보내드린 그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이런 팁과 사용 방법들. 그래서 엣지의 장점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 사용률인데요. 제가 똑같이 창을 4개 열어서 이렇게 브라우저들을 비교했을 때 메모리 점유율이 엣지가 굉장히 크롬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엣지는 사용 탭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메모리 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에 새 탭을 열면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배경을 없애실 수도 있고 이미지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콘텐츠형으로 이렇게 레이아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로 탭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탭이 옮겨지죠. 이렇게 가로로 있던 탭이 세로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기본 인터페이스부터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가 주로 쓰는 브라우저도 세부 기능을 많이 자기가 쓰는 기능만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만 공부해 두시면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는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수업에 사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브라우저인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필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필도 이렇게 개인 프로필과 회사 프로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프로필과 회사 프로필을 분리해 두시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학교에서 업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팁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세탭 페이지 맞춤 설정이라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볼 거냐, 그림 위주로 볼 거냐, 아니면 콘텐츠 위주로 볼 거냐, 그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미지도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플한 것과 콘텐츠 위주 가장 많은 것들을 켠 비교 화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목 보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콘텐츠 제목도 이렇게 링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켜고 끄기가 새 탭 설정에서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제 세로탭 기능이죠. 이렇게 나는 가로 탭이 싫어. 세로 탭으로 보고 싶어. 와이드 모니터 같은 데선 세로 탭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탭 설정도 가능한 유일한 브라우저가 엣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유용한 기능인데요. 탭 알림 차단이라고 그래서 탭을 열 때 알림 차단을 해 놓으시면 이 탭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탭에서는 다른 탭을 사용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열었을 때 바로 소리 나는 게 싫다고 하시면은 이 탭 소리 차단이나 알림 차단을 하시면은 이 탭을 열어서 실행시킨 것들은 이쪽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알림이 차단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탭 소리 차단은 이렇게 메뉴에서 바로 탭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차단이라고 여기 나오죠. 알림 차단, 소리 차단이 같이 됩니다. 그 동영상 자동 재생 방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권한 자동 실행을 방지해 놓으시면 수업 중에 다른 이제 다음 부분에서 준비할 유튜브로 연다든가 이럴 때 자동 재생이 방지되지 않으면 소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림 방지와 더불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전 탭이라고 그래서 절전 탭을 마치 화면 보호 기능처럼 탭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은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뭐 5분이나 3분 지정을 해 놓으시면 탭을 많이 열어도 그 탭이 절전이 돼 가지고 이렇게 CPU 사용량이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특히 뭐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셨을 때 배터리 절약도 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느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느려짐을 좀 방지할 수 있겠고요. 많은 창을 열었을 때. 그래서 이 절전 탭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엣지입니다. 그래서 절전 탭 기능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컬렉션 기능이라고 그래서 북마크나 아니면 즐겨찾기와 다른 점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요. 그게 스크랩이 이제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이트가 끊겨도 이미지가 저장이 돼 있고 그 이미지를 MS365, 엑셀, 원노트, 워드, 핀터레스트까지도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북마크나 아니면은 즐겨찾기랑은 또 다른 이런 스크랩 하여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컬렉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로 개인화들은 이제 뭐 브라우저 사용자 지정을 해놓으면 PC에서 해두면은 모바일에서 이제 내가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개인화가 된 게 연동이 되고 뭐 북마크 즐겨찾기도 연동이 돼서 업무용 브라우저랑 개인용 프로필 브라우저가 뭐 테마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이래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사용자 지정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몰입형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산만하지 않게 읽기 요거는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게 뉴스 사이트에서 대부분 그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가보면 전에 없던 이런 몰입형 읽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사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치 이렇게 광고라든가 다 없애서 이 텍스트만 읽을 수 있게 해주고요. 요거를 소리내어 읽기 누르면은 뭐 생각보다 아주 인공지능이 잘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음성 읽기는 많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데요. 엣지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화 기능이라든가 기능들, 몰입형 리더, 산만하지 않게 읽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번역 기능 때문에 크롬 쓰셨던 분들이 많은데 엣지도 즉시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매끄럽게 잘 된다는 거, 소리내어 읽기도 아까 들려드렸다시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뛰어난 게 이제 엣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엣지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추적 이런 기능들을 조금 많이 삭제할 수 있도록 MS는 뭐 어떤 검색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엣지는 나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시다 확장 앱 중에서는 제가 이제 꼭 쓰는 확장 앱이 있는데 이 애드블럭이라는 확장 앱을 주로 쓰는데요. 이제 보시면 벌써 68개를 막아줬죠.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용자 추적을 이런 것들이 막아주는 횟수가 엣지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엣지로 접속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로 탐색 이런 인프라이빗 기능도 있죠. 뭐 구글에서는 시크릿 창인데 그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양식 채우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에서 만들었다시피 브라우징 작업 관리자라고 그래서 우리 엣지 브라우저 안에서 어떤 사이트들이 가장 많이 메모리를 잡아먹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하고 크롬은 이제 크로미움 기반이다 보니까 고급 명령어 기능이 있는데 크롬은 이제 크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엣지는
엣지 어바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고급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확장 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장 앱, 잠시만요. 제가 확장 앱을 안 가져와 가지고 이 엣지에서 확장 앱은 이렇게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점 3개짜리 여기에 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앱과 앱 관리하시면 이렇게 설치된 앱이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설치된 앱이 없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 앱 이렇게 하시면은 확장 앱 이제 이거는 크로미움 프로젝트에서 호환되는 앱들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컬렉션 이렇게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엣지가 교육 현장에서 왜 최적이냐, 관공서의 느린 컴퓨터를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게 엣지다. 그 다음에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엣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은 제가 원고나 브라우저에다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윈도우와 연동이 가장 잘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밀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아동까지도 신경 쓴다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래서 아까 부족했던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화면이 지금 좀 꼬여가지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예,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그 어린이 모드라는 건데요. 엣지 브라우저에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모드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미국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모드를 뭐 설치가 아니라 바로 그냥 엣지에서 어떤 클릭만 한번 하면 어린이 모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어린이 모드도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부분 디즈니나 픽사 이런 애니메이션 배경을 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아이들한테 디바이스를 안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모드를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 5에서 8세, 9에서 12세 이렇게 연령 그룹을 선택을 하고 바로 엣지에서 이렇게 브라우즈인 키즈 모드라고 하면은 바로 아이들 키즈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맞는 뉴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이트는 차단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만지더라도
아무 사이트나 이동하지 않는 이렇게 안전한 브라우저까지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앞서 나가는 기능이 있는 건 브라우저는 엣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수업 도구는 이제 뭐가 되겠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다른 브라우저나 아니면 서비스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먼저 실행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는 뭐 사용자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안 위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렇게 다른 모든 기능이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제 부족한 내용들은 질의응답을 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채팅창이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환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퍼펙트하게 3시 50분에 딱 맞히셨습니다. 역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막 유튜버처럼 설명을 하시고, 네. 지금 제 채팅창에서는 거의 대부분 질문 쪽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그냥 좋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채팅창에 보시면 제가 저 윗부분에 그 조전 선생님이 처음에 공유를 해드리라고 했던 자료와 블로그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시 50분인데요. 51분 됐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4시에 두 번째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주환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조주환 선생님은 MVP 출신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하는 MVP.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주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는데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넷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간을 담당해 주실 조기성 선생님께서는 교육부 차세대 원격교육 자문단,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TF 플랫폼 분과장, 굉장히 직함이 기네요. 그리고 각종 교과서 심의를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개성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 행사에 주관을 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학회의 회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기성 선생님 모셔서 조기성 선생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성 선생님 컨텐츠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네, 보이시나요? 네, 보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교육 학회장 조기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시간을 제 얼굴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컴퓨터 보고 떠들어야 되는 재밌는 시간이네요. 앞에 우리 조지환 선생님께서 아주 멋지게 강의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 컨텐츠가 보여야 되지 않나요? 예, 보이는군요. 아까 조지환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엣지가 엣지 있는 브라우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지난번에 조지환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오늘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자료를 웹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 365에 있는 웹 오피스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웹 오피스로 보여드릴 때 보면 재밌는 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이런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 항상 자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통역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냥 웹 오피스 아무거나 딱 누르시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한국어에서 영어로 만약에 설정을 한 다음 영어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주소가 나오거든요. 복사를 딱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 주소대로 아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뭐 QR 코드를 찍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지금 팀즈 라이브 이외에 별도 창에서 자막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집니다. 한번 슬라이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뿅.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래 영어로 자막이 나오잖아요. 방금 자막을 영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영어로 선택을 해서 한국말로 했을 때 영어로 자동 번역이 되게.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아니면 뭐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일단 이걸 좀 바꿀게요. 좀. 자, 자막을 이거 자막 세팅을 이번에는 한국말로 한국말 그냥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한국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윈도우 웹 오피스를 쓰면 쉽게 번역도 되고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각적으로 볼 수. 아니 뭐 특수학교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엣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강조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제가 지금 커서를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커서 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커서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넣었나? 아니면 크기를 키웠나? 이렇게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도 다 접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접근성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윈도우 PC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윈도우로 아마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 맥북 아니 태블릿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윈도우 PC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업무를 하거나 할 때 윈도우 PC 아니면 또 업무가 잘 안 되잖아요. 언제 이게 해서 윈도우 PC는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PC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윈도우 10 최신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보통 노트북을 들고 다니실 거예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무선 랜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와 스피커와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노트북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뭐 화상 통화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이제 무선 랜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웹캠도 없으니까 웹캠 대란이 작년에 났었고요.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웹캠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마이크가 이제 웹캠 안에 달려 있는데, 요즘 웹캠에 설치된 마이크가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도 역시 데스크탑에는 없으니까 교실의 TV 스피커에 연결해 갖고 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악을 듣기 위해 TV를 킨다. 뭐 소리를 듣기 위해 TV를 킨다. 뭐 이런 조금 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윈도우 PC만 갖고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 PC 사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를 한번 보든지 윈도우를 딱 누르면요. 윈도우 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설정, 그리고 시스템, 다음에 정보. 지금 제 교실 PC의 정보인데요. 뭐 나름 사양이 상당히 좋고요. 메모리도 더 끼울 수 있었으나 메모리도 24기가. 보통 학교 교실에 8기가 정도, 아니면 너무 작은데 4기가인데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8기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24기가를 쓰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눌러서 한번 보세요. 내 PC가 윈도우 10 홈이냐, 윈도우 10 프로냐,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이냐. 제가 이제 최신 빌드로 어제 다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 21H1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메모리가 너무 적다, 4기가다. 그럼 이제 메모리를 추가해서 최소한 8기가, 16기가 정도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너무 적으면 이제 빼서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 PC 사양을 확인한 거고요. 일단 윈도우 버전 한번 보세요.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10 무엇인가, 프로인가.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면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를 안 바꾸죠.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쓰고 계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을 한번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피라미드의 최상층이네요. 윈도우 7은 뭐 이미 옛날 거고, 윈도우 10 홈 에디션 아마 가장 기본적인 에디션이고요. 윈도우 10 프로, 이 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교육기관에는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버전을 지원을 해요. 그럼 이 에듀케이션 버전은 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을 소개를 했더니 홈보다, 프로보다 훨씬 더, 에듀케이션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랑 같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으로 업데이트만 하시면 최고 사양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홈이다, 프로다, 그럼 뭐야,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 아니에요.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에듀케이션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이 된 곳에서는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경기도 선생님들은 아마 계약이 안 돼 있어서 힘드실 겁니다. 뭐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자,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일단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 우와, 연구 메모리, 와, 진짜 많네요. 와, 있을 거 다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버추얼 데스크탑 여러 가지들 기능들이 있고요. 보안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피스 365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육기관이면 인증만 받으면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원격 데스크탑인데요. 일단 컴퓨터만 제가 이제 만약에 컴퓨터가 켜 있으면 잠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 폰에서도 아니면 제 태블릿에서도 윈도우 PC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물론 이 방법을 지금 안내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윈도우 원격 데스크탑은 따로 검색을 해서 다음 뭐 웨비나에 알려드리든지 전문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 비용이 전혀 없어요. 이제 교육청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계약이 되었느냐 안 돼 있느냐. 일단 제가 소속돼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윈도우 오피스 라이센스 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공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권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권장이라고 써 있지만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뭐 이미 윈도우 있고 불편한 줄 모르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일단 라이센스 키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학교별 IT 관리자 보통은 정보부장이 알고 계실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무상으로 사실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 경기도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라이센스 키를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설정 다시 볼게요.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이렇게 있죠. 다음 윈도우 업데이트.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나? 정품 인증입니다. 여기에서 제품 키 변경만 누르시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이니까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제품 키만 딱 넣고 다음을 누르면 잠시 후에 업데이트가 좀 뜨고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품으로. 왜 내 거는 정품 인증이 안 돼 있어? 그것도 뭔가 키가 이상한 거니까 꼭 기왕이면 에듀케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 업데이트 방법 서울시교육청을 예를 드는데요. 이게 서울시교육청 오피스 365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에듀케이션 키, 무료 업그레이드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교사는 라이센스가 이미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필라테크 여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필라테크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마 정보부장 선생님께 여쭤보면 아마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요 방법 방금 보여드렸고요. 제품 키만 변경하면 정품 인증 끝.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윈도우 에듀케이션 버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들 윈도우 PC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뭐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때 모든 것의 기본은 검색입니다. 여기 보면 검색 있잖아요. 검색. 이 검색에서 웬만한 기능들 모르겠는 걸 찾으면요.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얼마 전에 윈도우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또 생겼어요. 날씨가 물론 없앨 수도 있겠으나 날씨가 나오고 지금 소나기 27도의 소나기 클릭을 하면 뉴스 같은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맞춤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내 PC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내가 메모리를 얼마큼 쓰고 있고 PC를 얼마큼 CPU를 얼마큼 잡아먹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검색을 누릅니다. 짠, 여기다 작업 관리자, 작업.
작자만 썼는데 작업 스케줄러와 작업 관리자가 나왔는데 작업 관리자가 바로 나오네요. 작자만 썼는데 작업 관리자. 예, 지금 현재 앱들 HWB가 잡아먹고 있네요. 예, 팀즈, 엣지, 작업 관리자,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능 보겠습니다. 현재 제 24기가 메모리 중에서 9.1기가 사용하고 있고 14.6기가라는 여유 있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PC는 9.1기가 사용하는데 제 PC는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되면 근데 윈도우가 똑똑해서요. 메모리가 넉넉하면 많이 사용하고요. 메모리가 없으면 또 그만큼 조금씩 쥐어짜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스크탑, GPU,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를 얼마큼 사용하고 그래픽 카드 상태, 그다음에 인터넷의 속도 이런 것들을 성능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15% 사용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 데스크탑 PC는 i7 8세대입니다.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10세대 쓰고 있고요. 점점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거는 3세대 쓰고 있어요. 근데 3세대를 갖고 써도 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메모리는 제 집에 있는 거는 제가 6기가 쓰나요? 충분히 6기가 갖고도 쓰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자꾸 내 거 왜 이렇게 뭘 많이 잡아먹지? 그럼 이렇게 딱 이상하다 그러면 얘가 안랩, 세이프 얘를 사용 안 함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모르는 거는 놔두시는 게 낫고요. 기왕이면 옆에 좀 컴퓨터 잘 하시는 분한테 시작 프로그램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사용 안 함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해놔야 시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작할 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웬만하면 필수 프로그램 아주 기본적인 거 말고는 사용 안 함으로 만들어 주시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적게 잡아먹으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내 PC 상태는 이렇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뭐 컴퓨터를 켜놓고 뭐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나 아니면 밖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원격 데스크탑으로 PC를 켜놓고 밖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를 하염없이 켜놓고 있으면 학교 컴퓨터를 하염없이 켜놓고 있으면 일단 전기 낭비, 전기 도둑이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뭐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죠. 행정실장님한테. 일단 요거는 사실은 이게 윈도우의 이런 기능이 만약에 이런 기본적으로 키로 내장이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좀 그러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해요. 자동 꺼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누군가 만들어 갖고 설치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셧다운. 일단 윈도우 R. 윈도우 R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뜹니다. 여기다 쓰면 돼요. 셧다운 다시 S 다시 T 7200이면요. 얘는 2시간, 그러니까 3600이 1시간이에요. 초거든요. 그리고 30분에 꺼지겠다. 1800.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게 귀찮긴 하지만 2시간 이때 꺼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엔터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한 시간만큼 로그 오프하려 합니다. 그 오른쪽 아래 땅 뻥 하고 떠요. 그래서 뿅뿅뿅 종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취소하고 싶어. 난 계속 써야 돼. 근데 꺼질 때까지 기다려도 다시 켜? 이런 싫잖아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윈도우 R 눌러서 셧다운 A. 자, 한번 해볼게요. 셧다운 뿅. 지금 뭐 딴 것 때문에 작업을 해서 안 나오죠. 다시 취소하는 거 A 이렇게 하면 취소가 돼요. 예약된 시스템 종료가 취소되었다. 제가 지금 공유하지 않았으면 아마 오른쪽 위에서 뿅 하고 떴을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PC를 꺼지게 하는 것 그리고 켜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정을 좀 해갖고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시모스 들어가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켜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전원만 들어오면 켜지게. 근데 그런 설정까지 선생님들에게 알아라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시모스로 가는 거 말고 윈도우에서 그냥 겉에서 자동 켜짐, 자동 꺼짐, 시간 타이머 안내 정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셧다운 다시 S 다시 T 3600이 1시간 1800이면 30분 7200 2시간 계산 틀리지 않았겠죠? 예. 자, 이게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엣지 너무 좋은데 지금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네요. 엣지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공 서비스는 익스플로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꾸 만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업무 익스플로러를 딱 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익스플로러 딱 눌렀는데 엣지가 뿅 뜨면서 익스플로러를 아무리 찾아도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공유를 해놨는데요. 예. 나와라. 오, 인터넷이 느리네. 예. 제가 문제가 본데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링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엣지 들어가서 일단 요거는 이제 뒤에 거고요. 엣지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기본 브라우저 설정이 돼 있을 때 프로필 이게 기본 브라우저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기본 브라우저는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업무만 아니면 그냥 기본 브라우저를 하면 되는데 점 3개 엣지 들어가서 점 3개 설정 누르고 지금 점 3개 있죠? 점 3개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기본 브라우저 설정하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익스플로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함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익스플로어가 사라졌어요. 난 삭제도 안 했는데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럴 때는요. 다시 윈도우 설정 앱 나오죠.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는데요. 요 선택적 기능을 잘 기억하세요. 선택적 기능. 요걸로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11이 딱 있는데요. 얘가 있는데도 안 나타나면 얘를 일단 삭제를 하셔야 돼요. 얘를 딱 눌러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얘가 분명히 있음에도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엑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나온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다시 기능 추가를 눌러서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여기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설치 안 된 수많은 선택적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이제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그리고 엣지에서 기본을 안 잡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뭐 EVPN을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스에 들어가셔도 되고 가능해집니다. 이 선택적 기능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벌써 시간이 뿅 넘어가라. 예, 시작 프로그램 정리하는 건데요. 역시 그냥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눌러서 시작 앱을 하셔도 되고요. 시작 프로그램 시작 앱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일단 시작 앱으로 해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윈도우 세팅으로 들어갔지만 기본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켬 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켜졌으면 하는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만 켬 하고요. 나머지는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처음에 메모리를 안 잡아먹으니까. 검색 시작 이렇게 시작 앱 시스템 설정의 시작 앱에서 정리를 하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했더니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 다시 들어가서 복원을 누르세요. 잘 모른다 싶으면 원상태 복귀.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구성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업 관리자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시스템.
시스템 구성 뿅. 네, 여기에서 부팅 선택 모드 뭐 이렇게 되고요. 부팅 예,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에서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여기에서 사용 안 함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성능 볼 때 작업 관리자 보여드렸잖아요. 프로세스랑 성능 볼 때. 그때 예,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에서 사용 안 함으로 뿅. 이게 사용 안 함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할 때 얘가 바로 로딩이 되지 않고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다음요. 너무 빠르죠. 예.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하나하나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윈도우 단축키예요. 이 단축키만 제대로 알아도 윈도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단축키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다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단축키 주소예요. 그냥 윈도우에서 주는 윈도우 10 단축키입니다. 복부 다 아시죠?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알트 탭, 윈도우 L. 윈도우 L 누르면 잠겨집니다. 예. 윈도우 D 누르면 바로 바탕화면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딴짓하다가 들켰어. 야. 윈도우 D 누른 거예요. 예,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 단축키들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단축키들이. 예, 일반적으로 쭉 와 윈도우 A, 윈도우 B, 윈도우 C. 예, 코타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글 지원이 잘 안 돼서요. 윈도우 Shift C, 윈도우 D 방금 했고 윈도우 Alt D, 윈도우 E, 윈도우 F, 윈도우 G. 윈도우 G는 첫날 김동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녹화할 때 윈도우 G를 쓰는데요. 이게 PC 사양에 따라 그래픽 카드 사양에 따라서 녹화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녹화가 활성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윈도우 H 한번 볼까요? 받아쓰기. 뿅뿅. 윈도우 H. 아하. 문서에서 해야 되나? 그다음에 윈도우 L 락한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냥 윈도우의 바로가기 키 요거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PDF 제공해 드릴 테니까 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이제 이 단축키에서 뿅. 자, 선생님들 이제 PC에서 첫날에 김동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미러닝이 바로 뭐 별도 미러닝 기기를 예전에 켰는데요. 그럼 뭐 PC에 리모컨을 눌러서 리모컨하고 뭐 잡느니 마느니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노트북이시면 기본적으로 요것만 활성화시키셔도 아까 제가 추가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무선 디스플레이만 추가하셔도 연결이라는 요 앱이 생깁니다. 초등학교는요. 예. 무선 랜카드가 하나 필요해요. 무선 랜카드 아주 좋은 거 아니라도 좀 좋으면 좋지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나 사서 꽂아도 정보부장님한테 꼭 무선 랜카드를 사달라 그러세요. 이제 왜냐하면 교실에 무선 네트워크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통해서 학생들 PC하고 자연스럽게 AP를 통해서 공유도 가능하니까 랜카드가 이제 꼭 필요해지고요. 이 랜카드가 있다면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일단 설치 방법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정, 앱, 선택적 기능. 저는 무선 디스플레이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다 그러면 기능 추가해서 요 무선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서 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예전엔 이게 디폴트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디폴트에서 빠져서 추가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연결. 예, 연결을 딱 누르면요. 바로 연결 앱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든 제가 제 폰에서 한번 미러링을 해보겠습니다. 캐스트를 딱 누르면 바로 제 폰이 그럼 학생들 거 카메라로 바로 찍어갖고 바로 수업에 가능하기도 하고요. 찍어갖고 사진 보기로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보이네요. 예. 아유, 지저분해라. 아니면 뭐 디지털 실감형 컨텐츠 앱이나 여러 가지 앱들을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연결 앱은 소리까지 미러링이 정말 잘 됩니다. 학생들에게 뭐 실감형 컨텐츠, AR 컨텐츠 같은 걸 보여주실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카메라 기능 갖고 뭐 실물 화상기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바로 사진 찍어 갖고 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요 연결 앱만 잘 이용하셔도 되게 스마트해져요. 예전에 우리 미러링 기기들 뭐가 좋느니 뭐가 좋으니 이 얘기 제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연결 앱 하나만 있으면 이제 미러링 기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컴퓨터 안에서 데스크탑에서 업무하고 작업하면서 컨텐츠 보여주면서 안드로이드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고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PC 중에서 미라캐스트를 지원 안 하는 PC는 이게 안 됩니다. 뭐 맥북은 제가 윈도우를 이제 하나 부트캠프로 설치를 했는데 미라캐스트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노트북 요즘 거는 다 미라캐스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데스크탑도 무선 랜카드만 꽂아주셔도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핫스팟이에요. 윈도우 A를 딱 누르면요. 역시 무선 랜카드가 있으니까 핫스팟을 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여기서 모바일 핫스팟 뿅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8개가 접속될 수 있는.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은 무선 랜카드가 있다면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받아쓰기 아까 제가 하다가 안 돼갖고 왜 안 되나 했는데 한국어로 받아쓰기가 안 된다는 거 여기 알림으로 떠 있네요. 무선 랜카드가 있으면 자 우리 교실에 현재 무선 AP가 설치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연결 앱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 폰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해서 선생님 폰도 데스크탑에 있는 네트워크를 잡아갖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화면에 표시 요게 딱 있는데요. 요거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윈도우 키 K를 딱 누르면요. 짜잔. 지금 보세요. 이 화면을 어디다 연결하느냐? 다른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다른 디바이스, 다른 노트북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제 노트북이실 경우에 이제 세컨드 디바이스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듀얼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요. 제 얼굴이 안 보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해서 갤럭시 최신 안드로이드 태블릿 S4 갤럭시 거기에는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뜨죠. 기성의 갤럭시 탭 S7 얘를 딱 누르면요. 제 태블릿에 이 PC 화면이 뜹니다. 아트 상치를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원래 잘 돼야 되는데 노트북하고 바로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를 쓰시다가 듀얼 모니터를 쓰다가 또 안드로이드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태블릿 하나를 모니터와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필기도 터치도 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액정 타블렛이 따로 와콤을 갖고 있긴 한데 와콤이 없을 때 이런 액정 태블릿 하나면 이 태블릿 PC 하나면 그림도 그리고 액정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K입니다. 윈도우 K 연결.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요. 이게 최신 디바이스가 아닐 때는 사실은 이제 앱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러링, 그러니까 보조 모니터를 쓰는 앱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오늘은 저 설치 없이 하는 것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S6도 있었는데 걔는 이런 기능이 없어갖고 걔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듀얼 모니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탭 S7은 이런 세컨 스크린 기능이 그냥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엔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한번 볼게요. 압축. 자, 선생님들 되게 이제 PC마다 우리가 이렇게 압축 프로그램들을 예전 같으면 제가 지금 저도 주밋을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받았는데 주밋을 주밋을 한번 받아봤어요. 다시 원래 있었는데 시작 프로그램을 안 해놔갖고 자, 얘를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괜히 뭐 우리 교실 PC에다가 유료 앱이나 유료 압축 프로그램을 별도 설치를 하실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얘 자체를 그냥 압축 파일 자체를 오른쪽 누르고 이거 뿅 누르면 띵띵 이거 뭐 이러냐 띵띵 누르면 여기 바로 압축 풀기가 나오거든요. 그 압축이 바로 풀립니다. 압축하는 것도 똑같아요. 뿅 아이고. 압축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파일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이거 즐겨찾기로 했구나. 다시 다운로드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오른쪽 딱 누르고 여기 저기 안 보이지? 압축하기가 저는 왜 이럽니까? 압축까지 바로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오호.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게 만들어주는 압축. 여기 있네요. 보내기 누르고 압축을 하면 이렇게 바로 압축이 된다는 거. 이런 당황을 하다니. 오랜만에 저도 압축을 다시 보내기 압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 없이 압축하고 압축 풀고 딱 들어가서 압축 풀기 뿅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 풀기가 굳이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 없이도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 원래 되는데 우리가 안 쓸 뿐이에요. 몰랐을 뿐이거나 그냥 기본 기능인데 예전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거들떠들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압축 프로그램 이상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캡처도 똑같아요. 맨날 뭐 알캡처니 특정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캡처 프로그램들 설치해서 캡처하시잖아요. 해상도가 떨어져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윈도우 자체에 캡처가 너무 잘 돼요. 윈도우 Shift S 딱 나오죠. 캡처하면 바로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 안 나오는데 오른쪽에 뜹니다. 윈도우 Shift S 이번에는 자유형으로 원하는 만큼 이만큼만 캡처하기. 윈도우 Shift S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이런 식으로 캡처가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화면 공유 중에 캡처가 안 될 때는 좀 오래된 거지만 이게 캡 누르면 캡처 도구가 바로 이렇게 윈도우 내장이죠.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캡처 프로그램 괜히 메모리 잡아먹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별도 프로그램들을 자꾸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내장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리소스를. 그래서 설치하지 말고 기본 윈도우에 웬만하게 다 있으니까 기본을 먼저 쓰면 웬만한큼 다 쓸 수 있다. 필기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윈도우 잉크. 얘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업 표시장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 단추 표시가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저는 터치 키보드도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전자칠판을 쓰기 때문에 수업할 때 저는 괜히 왔다 갔다 키보드 안 쓰고 그냥 터치 키보드 갖고 그냥 터치합니다. 태블릿처럼 터치 키보드로. 약간의 퍼포먼스기도 한데요. 아까 다시
오른쪽 누르고 여기서 윈도우 잉크 작업력 이게 표시가 되면요. 이렇게 잉크가 딱 나옵니다. 뿅.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 전체 화면 캡처 그리고 화이트보드. 근데 화이트보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눌러갖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전체 화면 캡처 누르면 바로 캡처 누르면 바로 캡처된 상황에서 바로 그냥 필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안에서 그냥 필기도 가능하지만 예. 물론 뭐 별도 필기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별도 필기 프로그램 없이 그냥 이 안에서 물론 전체 화면이 아니고 실시간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 필기하고 강조하고 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뭐 각도하고 길이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클리프 짝 강조 요만큼만 강조 뿅 예. 요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밑에 요거 윈도우 잉크라고 윈도우 기본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필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오, 지금 캡처한 거고요. 이게 화이트보드예요. 화이트보드 지금 누르시면 설치가 될 텐데. 뿅. 정말 웬만한 예. 그냥 필기 이 안에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자, 필기. 이거 뿅 쓰자. 뿅. 아이고. 마우스로 해서 그렇구나. 각도나 자 같은 것도 다 되고요. 새로 필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화이트보드 만들기. 없어지고. 예. 텍스트 추가 다 가능하죠. 다음에 이미지 갖고 올 수 있고요. 뭐 검색해도 됩니다. 예. 검색해서 안 해놨구나. 뿅 라이브러리에서 하나 예. 제가 이거 너무 이쁜 하늘을 사진 찍어놨더니 학교 하늘이에요. 이런 것들 또 확대해서 계속 보입니다. 확대해서 크게 보이고 온라인 수업 때도 미리미리 넣어 놓으시고 예. 필기하고 쓰고 뭐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제가 갑자기 필기가 안 되지?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필기를 한 거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한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로그인이 없이 하면 이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보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경 서식도 계속 지정이 가능하시고요. 펜 뿅뿅뿅 예. 이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때는 공유를 눌러갖고 링크를 주는데요. 공유 누르고 왜 이러냐. 공유 링크를 딱 만들어. 아니면 팀즈에 게시하거나 원노트로 보내기. 공유 링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링크를 주는데 이게 로그인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보는 사람들도. 약간 이게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으면 예, 조금 편한데 이게 보안성 때문에 다시 누르고 초대 누른 다음에 공유 링크 만들기. 그럼 학생들에게 필기를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공유 링크를 주고 필기한 내용을 바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실시간 수업으로 보여주고 필기한 거를 보여준 다음에 공유를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윈도우 잉크에서 화이트보드가 사용이 됩니다. 화이트보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잘라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스티커 메모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물론 이제 기본적인 스티커 메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들인데 눈금, 뭐 서식, 스티커, PDF, 워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수업을 이 안에다가 문서나 파워포인트 문서 하나하나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개인정보 보호에서 연결된 서비스로 해서 하나하나만 연결하시면 이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44분. 네. 자, 이제는 엣지 얘기를 합니다. PDF를 열었을 때 PDF를 엣지로 딱 열면요. 바로 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PDF 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PDF 예, 중국어 5학년 5가 PDF입니다. 얘를 기본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을
엣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엣지. 예. 엣지로 했더니 바로 그리기가 나오죠. 이 안에서 바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정 타블릿 같은 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 PDF에다가 서명하는 것도 엣지로 불러갖고 엣지로 불러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막 액정 타블렛이 있으면 이렇게 PDF에서 바로바로 PDF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PDF에서 바로바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건 중국어긴 하지만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 그대로 저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 나 PDF에 서명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엣지로 불러갖고 그리기 하세요. 그리고 저장하면 끝납니다. 지우기. 강조 표시. 이제 마우스를 키워놨더니 강조 이렇게 되죠.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 교과서 같은 것도 읽어.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접근성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해갖고 필기 느리고 줄이고 필기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수업하실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PDF에다 필기하실 때는 엣지 있는 브라우저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자, 이게 마지막 설명인데요. 4분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 사용자 휴대폰 요거를 깔고 있습니다. 문자 이 안에서 보냅니다. 아이고. 이 새로 고침 딱 누르면요. 최근 저하고 이제 제 폰하고 동기화가 돼갖고 문자가 지금 문자 이 안에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낼 때 요즘 보통 이제 폰 요금제가 무제한이잖아요. 문자는 저만 그런가요? 아니겠죠? 여기서 학부모님들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괜히 뭐 문자 서비스 쓰지 않고 제 전화번호로 바로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사진. 아이고. 작년 저희 반 아이 얼굴이 나오네. 캡처했던 사진들. 애가 카톡 프로필에 너무 귀여워갖고 애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했던 건데 구글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굳이 옮기지 않고 그냥 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바로 복사해서 갖고 오거나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화도 사실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설정을 바로 하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웬만하면 전화는 그냥 PC로 안 하고 이걸로 안 하고 문자하고 저는 사진만 쓰고 있어요. 이게 알림을 해놓으면요. 이걸 해놓으면 이제 알림 설정을 막 해놓으면 막 저 휴대폰에서 오는 알람이 PC에서 바로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얘 세팅하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이폰은 문자나 전화 걸기가 아직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안 한 건지 몰라도 제가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앱을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사용자 휴대폰. 요 앱을 설치하고요. 블루투스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노트북에는 블루투스가 있지만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에는 블루투스 동글 뭐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루투스 동굴을 하나 10,000원 안팎에서 사셔도 돼요. 얘를 데스크탑에 끼셔서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는 요 사용자 물론 아이폰에도 있긴 합니다. 사용자 휴대폰 도움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이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마우스 설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성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텍스트도 더 키우고 줄일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에서 한 거예요.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크면 사실은 이게 클릭할 때 좀 힘들어서 저는 이제 색깔만 바꿔놨습니다. 굳이 별도의 앱이 아니라도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할 때는 이렇게 좀 키워도 괜찮죠.
포인트 색깔을 저는 일부러 이쁜 색깔 분홍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치를 할 때 제가 이제 터치 디바이스로 하면 요거를 켜놓으면 터치할 때마다 몽글몽글이 이렇게 생깁니다. 터치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는 뿅뿅뿅 손 터치할 때 이거 더 어둡고 큰 이거 뿅 이건 안 되는군요. 손으로 터치하는 터치 디바이스에서 되는데 펜은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돋보기 기능 사실은 줌잇을 제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키우고 줄이고 돋보기 기능만 있어도 사실은 더 크게 보이고 나레이터 기능, 고대비 기능,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오디오, 그다음에 자막, 상호작용 음성 명령이 코타나죠. 이런 아이 컨트롤까지도 아이 트래킹 장치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런 설정까지도 해주는 게 이제 윈도우의 장점이 아닐까. 물론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iOS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은 있겠죠. 자, 좀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화면에 미러캐스트 지원 안 됨으로 뜨면 미러링 안 되는 컴인 거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미라캐스트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무선 랜카드가 있는지. 무선 랜카드가 없으면 미라캐스트는 무조건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선 랜카드를 꽂았을 때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연식이 된 PC 아니면 너무 좋은 PC, 맥북에서 윈도우를 돌렸을 때 그런 경우는 미라캐스트 지원을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3, 4년 전에 나온 아니면 4, 5년 전에 나온 그 전부터 나온 PC 웬만한 데는 미라캐스트 지원을 다 하거든요. 선생님 PC에 무선 랜카드가 있어야 화면 미러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이 보통 이제 그 교실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들은 무선 지원 안 하니까. 무선 랜카드가 거기에 이제 없어서 무선 그래요. 랜카드를 추가로 달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말씀이셨고요. 무선 랜카드 요런 거 하나. 네. 요 조그만 거 요것도 무선 랜카드예요. 하나는 블루투스 동글이고요. 네, 항상 준비된 외판원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이트보드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이 있어요. 이게 안 뜬다 그러면 오른쪽 작업판에서 잠시만요. 조기성 선생님, 제가 화면 좀 공유를 보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 단추 표시에 체크가 돼야 돼요. 아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표시가 나옵니다. 얘를 딱 누르면 화이트보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잠시 후에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써봤으니까 화이트보드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 화이트보드 안 쓰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운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치 없이 한다더니 왜 그래? 근데 이거 윈도우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고 별도 창을 뭐 찾지 않아도 윈도우에서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거 화이트보드 한번 깔아갖고 필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거기까지 질문이 들어온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오늘 동영상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습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수 있는 동영상은 제가 이 동영상을 나중에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운받아서 저희 스마트 교육 학회 채널에다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선생님들 제가 지금 벌써 이제 3일차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3일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제 3일차, 4일차는 온라인 협업 학습 툴과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강의가 이어질 거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들은 내용과 관련된 거 설문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설문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스마트 교육 학회에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사비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협회 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도 주시나요?
네. 장시간 동안 고생,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 교육 학회와 함께하는 윈도우즈 인 클래스룸 웨비나는 5일 동안,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옆에 선생님들께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좋고 유익한 강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교육 학회에서 함께하는 윈도우즈 인 클래스룸 웨비나 시즌2였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방송 접겠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